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닌가? 나는 과연 부지런해질 수 있을까? 불면증을 고칠 수 있을까?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을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될까? 미루기를 멈출 수 있을까? 남편과 자주 싸우던 때가 있었다. 견디기 힘들 때에는 친한 친구한테 카톡을 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괴롭고 남편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다. 그럼 친구는 야, 그렇게 싸워봤자 사람은 어차피 안 바뀌어 라고 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내가 문제라고 했다. 그런가? 그래. 그럴 땐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아. 나도 남편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길 바라면서 남편의 어떠한 모습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고치려 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쟤는 어차피 안 돼 라며 잠재력, 가능성, 믿음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노력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게다가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인데 그냥 단념하고 종종 견디며 사는 결정이 과연 나에게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었다. 나도 그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변화하고 싶었고 그것들을 고치고 싶었다. 물론 그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나에게 소중한 그가 더 좋은 배우자로부터 더 많이 더 제대로 사랑받게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했다. 고백하자면 나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그에게 너무 미안하고 내 마음도 아팠기 때문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정말 힘들었다. 남편과 싸운 뒤 그를 탓하거나 나를 혐오하는 등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며 우리가 어쩌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처량한 부부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나는 날 때부터 원래 생긴 대로 같은 말들을 경계한다. 눈이 크게 태어났다거나 키가 작다거나 머리카락이 좀 갈색빛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 원래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라든가 밝고 긍정적이었다든가 불안했다거나 둔했다거나 이런 거 말이다. 다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방법도.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에서 그 변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을 발견했다. 신경 가소성. 신경은 우리 몸 각 부분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가소성은 형태가 바뀐 뒤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뜻한다. 신경 가소성은 뇌가 외부 환경의 양상이나 질에 따라 스스로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특성을 말한다. 우리의 경험이 신경계의 기능적 및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잘하면 고쳐 쓸 수도 있다는 거다. 자주 하는 것은 잘하게 되고 잘하는 것은 잘 되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을 자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더 잘하게 된다. 반대로 자주 하지 않는 것은 점점 못하게 된다. 못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자주 안 하게 되고 그럼 더 어렵고 낯설어져서 더 못하게 된다. 음악, 스포츠, 언어, 수학, 글쓰기 같은 기능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다. 뇌는 빚어지는 것이다. 또 뇌라는 효율적인 공장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물건은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물건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유독 분노할 일이 많은 환경에 처한 측면도 있지만 그걸 제일 잘하기도 하는 것이다. 친절과 연민도 처음에는 환경과 상황으로 훈련이 되었을지라도 나중에는 익숙하고 편안한 주문이 되어 자동화된 공장 돌아가듯 잘도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생전 화를 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잘 낼 수 없고 애정 표현을 하지 않고 솔직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연습한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다정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강화.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건 더 못하게 되고 그게 무엇이든 계속해서 강화된다. 하지만 주문을 바꾸면 바뀐 주문대로 생산할 수 있다.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사람이 하는 모든 경험은 실제로 뇌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평생에 걸쳐 뇌를 리모델링한다. 공장의 자동화가 이뤄지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듯 내가 잘하는 것을 바꾸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바뀐다는 것이다. 뇌는 빚어지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나의 뇌는 어떤 것들의 자동화 혹은 특화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원하는 방향대로 주문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것들은 조금씩 끊어내면 된다. 말은 간단한데 아마 말만 간단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나도 기본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에 취지도 100번 공감한다.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잘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습관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일정 횟수,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1만 시간의 법칙 같은 것도 나와 있다. 당장은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부담스럽고 고단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뇌는 변화한다는 것이고 실천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사례를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으니 희망은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신경과학자도 있다.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뇌회로를 갖고 있으므로 우울증에 걸렸든 불안증에 걸렸든 어디가 아프든 그냥 잘 지내고 있든 누구나 똑같은 신경과학을 활용해 자기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피드백 시스템이다. 아주 미세한 변화 하나라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나의 뇌는 어떤 마음을 제일 잘해서 그 마음의 달인이 되어 그것만을 찍어내고 있을까?